여러분 혹시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를 구경 가거나 시그니엘 호텔에서 숙박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인증샷들을 살펴보면 일반 건물과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창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넓은 통유리로 주변의 풍경을 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바깥 공기를 한번 맡아보려 해도 창문이 없어 때때로 갑갑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창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 보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미닫이 창문을 설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단 한 개의 창문도 설치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고층 빌딩에 창문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와 만약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몰려드는 사람들과 높아지는 인구 밀도에 의해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고층 빌딩은 그 자체로도 랜드마크의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기에 각 나라의 수도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어진 고층 건물들은 하나같이 모두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위한 선택이라면 통유리를 선택한 빌딩도 있는 반면 창문을 설치한 빌딩도 있어야 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창문이 없어야만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론 빌딩의 옥상에서 부는 바람은 지상보다 훨씬 빨라 위험하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고층 빌딩의 높은 높이가 그대로 굴뚝 역할을 해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굴뚝하면 높게 솟은 동그란 기둥과 함께 위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떠오르실 텐데 공장에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된 기체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환풍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풍기를 설치해도 되겠지만 높게 솟아오른 굴뚝은 어떤 동력도 없이 환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롯데월드타워를 멀리서 한번 봐볼까요? 높게 솟은 모습은 마치 굴뚝과도 같습니다. 물론 그 높이는 일반적인 굴뚝에 비해 더 높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의 이동도 커지겠죠? 그런데 빌딩 내부에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잘 배출이 된다는 것은 다른 환기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요? 적당한 양의 공기가 순환하는 것은 이점일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양의 공기가 순환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겨울철 건물의 외부는 차갑지만 빌딩 내부는 난방을 하며 온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렇게 뜨거워진 공기는 가벼워져 위쪽으로 상승하려는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럼 건물의 저층부는 외부에서 끊임없이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고 난방을 위해 가열된 공기는 건물의 상층부로 이동하며 하부는 과도한 난방을, 상부는 겨울철에도 냉방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공기의 순환은 저층과 고층의 압력 차이를 유발해 다양한 문제점들을 일으킵니다. 특히 굴뚝과 같이 건물의 저층부와 고층부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그 문제가 더 심해지는데 일부 엘리베이터는 압력차로 인해 문이 닫히지 않아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현관문을 여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생성된 오염된 공기가 모든 층을 통과해 고층부에 모이게 돼 고층부의 주민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오염된 공기들을 내보내려 창문을 설치하고 열게 된다? 그러면 그 집의 조그만 창문으로 건물의 모든 공기가 빨려나가려 할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은 내부 공기와 외부 공기가 드나들 수 없도록 통유리로 막아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창문을 막아둔다 하여도 굴뚝 효과를 막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보조수단을 총동원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치는 장식용으로 설치된 것인가 궁금했었던 회전문과 귀찮게 문을 2번이나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이중 출입문입니다. 회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돌아가며 밀폐된 상태로 문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과 나오는 공기의 양을 같게 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회전문이 없다면 건물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 때문에 문이 잘 열리지 않게 되죠. 이중으로 설치된 출입문도 비슷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없애 굴뚝의 윗부분을 막는 것도 있겠지만 아랫부분을 막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죠. 회전문과 이중문의 설치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압력의 차이를 줄이고 공기의 이동을 억제한다. 이것은 건물의 출입문뿐만이 아닌 건물 내부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롯데월드타워에는 1분 만에 118층, 500m 상공까지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굴뚝 효과 측면에서 그리 좋은 설계는 아닙니다. 건물의 모든 문을 닫아 막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고층 건물의 필수적인 엘리베이터와 비상 상황을 대비한 계단을 닫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고층 건물의 경우 굴뚝 효과를 막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처럼 한 번에 초고층의 높이까지 이동하지 않고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갈아타며 올라가기도 하지만 롯데월드타워는 그렇지 않았죠. 따라서 주기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멈춰섰다 혹은 출입문의 개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물의 이름값에 비해 자주 고장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저층부와 고층부의 압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바람을 불어 압력을 맞춰주거나 공기가 한 방에 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없애기도 건물 내부에 혹시 모를 바람의 유출을 막기 위해 초고급 호텔의 창문마저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모여있는 건물 내부에서 탈출하기가 힘든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굴뚝 효과 때문에 탈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뜨거운 공기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지며 고층까지 전달됩니다. 이로 인해 건물 저층부에서 발생한 연기를 고층 사람들까지 흡입할 수 있게 되고 빠르게 이동하는 연기는 압력 차이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거기에 더해 압력 차이를 줄여주던 다양한 장치들이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건물 자체가 거대한 공정의 굴뚝 역할을 수행하며 활활 타오르게 되겠죠. 물론 비상구의 개폐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대피를 하지 못하고 건물 내부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하며 화재가 진압되기만을 기다려야 하죠. 실제로 롯데월드타워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재난훈련에 위와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실제 상황이 아닌 훈련 상황에서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롯데월드타워 같은 건물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롯데월드타워 같은 초고층 건물에서만 굴뚝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지어지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들도 굉장히 높게 지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물의 설계가 잘못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고 추가적인 장치를 설치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처음 지어질 때 다양한 효과들을 고려해 보다 세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